안녕하세요, 너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21년 6월 말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 마음먹고 처음 찍었던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기의 뒷배경은 작업실을 모두 철거한 뒤 공사 시작 이전의 작업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작업실 리모델링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초 저의 군대 마지막 휴가에서부터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12박 13일이라는 긴 휴가였으며 6월 말출이었던 저는 제 작업실 철거를 미리 시작했습니다. 98년도부터 존재해왔던 이곳은 많은 흔적들이 있었으며 정리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책장, 옷장, 싱크대 등등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이 버릴 수 없는 양과 물품들이 있어 30만 원을 주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기 전에는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철거하다 문득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틈틈이 영상으로 전체 뷰를 찍었습니다. 물품 정리 이후 부엌 쪽 타일을 깼습니다. 이 당시에는 별도의 장비를 사지 않았는데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로 정말 개고생하면서 부셨습니다. 타일을 다 부신 후 저는 천장을 뜯었습니다. 이때도 도구가 망치밖에 없다 보니 망치 뒷부분으로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여러 장비를 샀는데 정말 노가다는 장비빨이더라고요. 많은 고생 끝에 지금 보시는 만큼 철거를 하고 군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군대에서 공사 계획과 물품을 사기 위해 미리 측량을 했고 전역 전까지 대략적인 공사 비용과 일정을 계산했습니다. 6월 중순에 나와 9월 개강 전까지 공사를 끝내야 했기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말출을 나와 이틀 뒤 바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전에 끝내지 못했던 천장 철거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약 일주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에서 처음으로 공사 장비인 바로와 사다리를 구입했습니다. 확실히 장비가 있으니 편하더라고요. 거의 혼자 작업을 했고 여름에 작업을 하다 보니 상의를 벗고 작업했습니다. 앞으로도 윗옷을 입은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적당히 잘 가려서 편집했습니다. 정말 많은 건설 쓰레기가 나왔으며 이때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37만 원이 나왔습니다. 철거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찍은 영상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도 철거 중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직접 철거하지 않고 사람을 썼다면 200만 원 넘게 소모됐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철거하다 보니 장비값을 포함해서 철거 비용이 약 7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철거 완료 후 부엌 타일을 부순 뒤 남은 붙임몰털의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붙임몰털을 모두 철거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해머드릴을 샀는데 사용해보니 벽돌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테론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그냥 폼과 수소 코킹을 이용해 벽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빈 공간에 우레탄 폼을 이용해 채웠습니다. 네이버에서 샀으며 처음에는 난연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4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문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작업실에서 불을 사용할 일이 없겠다 판단해 두 번째에는 더 싼 일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유튜브를 해야겠다 강하게 마음먹고 있었을 때여서 쿠팡에서 작업복을 사서 입고 있는데 나중에는 유튜브고 뭐고 더워서 죽겠다 하면서 입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날 폼이 다 떨어져서 다른 부분은 나중에 채우고 폼 절단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폼은 1시간 정도 부풀고 굳기를 기다려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커터칼을 이용해서 자르라고 했는데 사용해보니 커터칼은 씨알도 안 먹히고 돕을 사용하니 잘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쳐 폼 작업을 완료하고 퍼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퍼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말했다시피 약간의 수분기를 머금고 있는 수성 코킹이라는 퍼티를 이용했습니다. 퍼티를 이용해서 벽에 바르기 위해서는 이 하얀색 퍼티를 넓게 피며 반죽을 하며 내부에 있는 공기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칠하는 부엌의 경우 제가 따로 위에 뭐를 붙일 것이어서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벽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벽면 마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럼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 보이는 데코 타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인테리어를 구상했으며 검정색 톤을 중점으로 작업실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검정색 대리석 느낌의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양면 테이프가 데코 타일에 붙어 있어 별도의 접착물 없이 벽에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벽면이 평평하지 않고 수성 코킹이라는 재료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잘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이용해 벽면에 부착했습니다. 이때 일반 투명 실리콘을 사용하면 색 조합에 안 맞을 것을 고려해서 회색 실리콘을 구매했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면서 총 3종류의 실리콘을 사용해 보았는데 확실히 비싼 게 색깔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냄새도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일을 붙이고 난 뒤 타일과 타일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꿔 자연스러운 연출을 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더럽게 됐습니다. 우선 데코 타일이 일반 타일과 다르게 실리콘을 흡수할 수 있으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실리콘 마감 처리도 잘 못했습니다. 이후 생각을 해보니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고 실리콘 헤라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벽면 보수 작업과 페인트 작업까지 완료된 후 방음벽 작업 중의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공사, 페인트, 방음벽, 바닥 등등의 작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